우크라이나의 든든한 수호자 T-64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소련 최초의 주력 전차 T-64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피비린내 나는 2차 대전이 겨우 끝났지만 평화는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공공의 적이었던 나치 독일은 철저하게 몰락했지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두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직접 충돌하지 않았지만 권총부터 핵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라이벌보다 좋은 걸 갖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으로 지상전의 왕자로 거듭난 전차도 마찬가지였죠. 기갑전력만큼 은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소련은 해당 분야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자 T-54, T-55 같은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미국도 M47, M48을 선보였고 이들보다도 강력한 M60의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행보가 두려워서 그런 거였지만 정작 소련은 미국의 의중을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에 갈수록 조바심이 커져만 갔죠. 소련은 기존 전차의 성능을 조금씩 개량하는 방식으로는 확고한 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소련은 지금까지 나온 전차들 과는 차원이 다른 전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958년에 시작된 사업에서 KMDB 설계국의 오비액트 430이 T-55를 바탕으로 하는 OKB 520의 설계국의 오비액트 140을 제치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오비액트 430은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모두 최고를 목표로 했는데요. 하지만 소련 전차는 주포 구경에 비해 관통력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 전차에 사용되는 포탄이 서방과 달리 포탄과 장약이 분리되어 있어서 포탄에 들어가는 탄의 크기가 서방에 비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련은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날개분리 안정 철갑탄을 사용하는 대구경 활강포를 달아서 공격력을 높이려 했는데요. 여기에 기존 소련 전차들이 사용하던 목측식 대신 서방 전차처럼 광학거리 측정기를 탑재해 명중률도 높이고자 했죠. 하지만 전차에서 공격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어력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 오비액트 430에 복합장갑을 적용하기로 정합니다. 오비액트 430에 적용되는 복합장갑은 기존에 있던 모든 대전차 고폭탄을 막아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서방도 복합장갑 연구를 막 시작했을 만큼 소련의 준비는 상당히 빨랐는데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소련은 터보차저로 출력을 높인 신형 디젤 엔진과 개선된 주행장치를 적용해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3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죠. 하지만 소련에는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기술 대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의 세월이 흘러도 개발은 지지부진했고 미국은 M60을 본격적으로 배치하자 다급해진 소련은 당장 전력 공백을 메꾸려 지난 경쟁에서 패배한 오비액트 140을 부활시킵니다. 오비액트 140은 화력을 강화한 오비액트 165가 되어 소련의 베스트셀러인 T-62로 거듭나는데요. 소련이 관으로 갔던 오비액트 140을 꺼내 도입하자 KMDB 설계국은 식은땀이 줄줄 났죠. 이에 KMDB 설계국은 오비액트 430을 갖다 버리고 여러 문제점을 고친 오비액트 432로 방향을 틀어서 마침내 1962년에 개발을 완료합니다. 이후 대대적인 성능 평가를 받은 후 T-64라는 제식명을 부여받고 1966년에 양산이 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기대와 달리 초도 물량을 공급받은 일선의 반응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섰고 본격적인 배치는 1969년에 이뤄졌죠. 그렇다면 이런 T-64가 어떤지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64는 전장 9.2m에 전폭 3.4m, 전고 2.1m이며 중량은 38톤에 승무원은 3명이고 무장은 125mm D81T 활강포 한문, 대샤카 기관총 한문, PKT 기관총 한문이며 최대 속도는 시속 50km에 항속거리는 500km입니다. 차원이 다른 전차를 목표로 개발된 T-64는 외형에서부터 차이가 많은 게 특징인데요. 이전 전차들은 5개의 대형 보기륜을 단 단순한 형태였지만 T-64는 서방 전차같이 6개의 소형 보기륜과 별도의 지지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 변화로 보일 수도 있지만 후속작인 T-72, T-80, T-90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련 전차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64는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덕에 탄약수가 필요 없어지면서 승무원이 3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만큼 포탑을 작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작은 포탑은 포탄에 맞을 면적과 전차의 중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운용 과정에서 사수가 다치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소련과 러시아는 자동장전 장치와 3인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복합장갑은 강철 장갑 안에 유리섬유 기반 수지를 삽입했고 포탑의 복합장갑은 강철 장갑 안에 다른 재질의 장갑을 삽입해서 만들었습니다. T-64 초기형은 알루미늄 합금을, A형은 고강도 강판을, 이후 모델은 석영 세라믹 구체가 포탑의 복합장갑에 사용됐죠. 초기형에는 115
125mm 활강포를 탑재했지만 서방인 105mm L7 전차포를 실용화하자 1969년부터 생산된 A형부터는 125mm 활강포를 장비했는데요. 그리고 1976년부터 생산된 B형은 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장치가 개량돼서 최대 4km에 있는 적 기갑 차량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T-64가 본격적으로 배치된 1969년에는 이미 T-62가 대량으로 배치된 상황이었고 후속작인 T-72도 조만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지가 어중간해진 T-64는 구상 당시에는 시대를 앞섰지만 현실이 이상을 쫓아가지 못해서 소련 전차 사이에서 주역이 되지는 못한 비운의 전차죠. 그래도 T-64는 1987년까지 약 13,000대나 생산됐는데요. 냉전이 종식되고 대전차 무기가 발달하면서 전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오늘날의 전차들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요구사항 달성에 시간이 걸린 탓에 생산량 끝판왕인 T-55는 물론 같은 시기에 T-60이나 T-72보다도 적은 생산량입니다. 그만큼 당시 소련의 전차 생산량은 공산권 국가를 다 무장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실제로도 과거 공산권에 속해 있던 국가들은 여전히 소련 전차를 많이 운용하죠. 그래도 T-64는 B형에 이르러 결함이 상당수 해결됐지만 훨씬 싸고 성능 차이도 거의 없는 T-72와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T-64를 기반으로 개발된 T-82 한때 주목받았지만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를 놓고 벌인 경쟁에서 T-90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콩고에 수출된 중고품 25대를 제외하면 소련이 무너진 후 KMDB 설계국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부분 넘어갔는데요. 이게 소련의 후에 러시아에 있어서 악수로 작용했죠. 소련 공업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는 T-72와 T-80을 치장물자로 돌리고 T-64를 주력으로 운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T-64를 원본 그대로 쓰는 우를 범하지 않았고 블라트, 비해명, BV형으로 개량을 거듭했습니다.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으로 러시아의 야욕이 드러나자 우크라이나는 치장물자로 돌렸던 T-72와 T-80을 재생하고 T-64의 개량형보다 나은 T-84 생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장 둔화와 코로나 사태로 생산이 부진했죠. 그러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오자 T-64 개량형들이 선전합니다. T-64 개량형들은 개량되지 않은 T-72와 T-80을 상대로 우위를 점했고 개량된 T-72와 T-80조차 측면과 후면을 누리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64 797대를 현역으로 운용하며 578대는 비축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과정에서 270대 이상의 T-64가 격파당하거나 노획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제블린이나 엘로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포, 각종 드론이 더 주목받기는 했죠. 하지만 그런데도 T-64가 우크라이나의 수호자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공세에서 크게 활약했기 때문인데요. 대전차 미사일, 다연장 로켓포, 드론 등은 수세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공세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차 무용론이 대두돼도 결국 공세에는 전차가 필요하고 T-64는 묵묵히 그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소련 최초의 주력 전차 T-64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